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최종적으로 3편 주파수 60Hz를 50Hz로 변환 시 전기기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하라는 문제 중에 마지막 3편 영상입니다. 1편, 2편, 3편 이렇게 영상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앞선 영상 1편, 2편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제 이메일과 블로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 놨으니까요. 제 홈페이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렇게 차분하게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3편 서브노트 설명드릴 때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편, 2편에서 개념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3편은 개념 영상 노트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저도 설명하기가 편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좀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작성했던 서브노트는 이렇게 좀 낙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저는 이게 시험장에서 깨끗이 풀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깨끗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똑같습니다.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주파수란 교류에서 1초 동안 전류 방향이 바뀌는 횟수를 표현하고 이렇게 정연파로 표현되며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초 헤르츠를 표현한다. 그럼 주기 T는 뭐냐? 교류 파형이 1사이클 동안 회전 시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저는 일단 채점관한테 나는 주파수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와 이런 파형과 이런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개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제가 개념 영상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건 변압기, 그리고 유도 전동기, 콘덴서, 보호개전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서브노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변압기의 구조인데요. 제가 1편에서도 설명드렸죠. 이거 I0 흐르는 여자 전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1편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유도 전류란, 그쵸? 유도 전류란 변압기 자속을 만드는 전류와, 그쵸? 변압기 자속을 만드는 전류이다. 그쵸? 1차 자속 파이1은 2차 권선에 세교하여 2차 유도 기전력을 유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역기전력을 발생하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NTT분의 D파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자속이 파이가 변화한다. 이 주파수가 변화하니까 이 자속도 변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브노트를 지금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서브노트를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 유도 여자 전류 때문에 이 자속 파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자 전류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철심이 급격하게 포화됩니다. 급격하게 포화되고, 이 포화된 것 때문에 내부 리액턴스가 증가하고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이제 손실이 증가하고 변압기 온도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1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 E는 4.44 K파이 N에서, 그쵸?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와 비례한다. 그쵸? 그래서 자속은 자속 밀도와 비례하니 이 공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4.44 K파이M분의 2인데 자속 밀도 부분만 따로 빼서 정리하면 F분의 V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니
자석 밀도가 증가한다. 자석 밀도가 우리가 설계된 거와는 다르게 증가하니 철심이 급격하게 포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자 전류도 이제 큰 여자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거 생기니까 요거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1번 생겼으니까 2번 생기고 2번 생기니까 3번 생기고 이게 아니라 이 변압기라는 이 전기기기 구조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여러분 저희가 공부할 때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요거 생겼으니까 요거 생기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철심이 포화하니 큰 여자 전류가 흘러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1편 개념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히스테리시스 손. 히스테리시스 손은 K5BM 이 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풀었으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F분의 V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자석 밀도 B는 F분의 V라고 우리가 위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압기 구조도 설명했고, 그래서 유도 기전력도 설명했고, 결국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F분의 V 제곱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것들을 약분하면 결국에는 F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니 손실이 여러분 증가한다. 그래서 변압기 손실이 증가한다. 그리고 변압기 임피던스 감소인데요. 임피던스 감소라고 제가 위에서 적었습니다. 임피던스 감소라고 위에서 적었는데 임피던스 영향 요소가 여러분 임피던스 영향 요소가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유도성 부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L은 여러분 2파이 FL 그래서 이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낮아지니 결국에 유도성 부하가 감소한다. 임피던스 영향 요소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바로 60에서 50Hz로 낮아지니까 1번이 나빠지고 2번이 나빠지고 3번이 나빠지고 4번이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변압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서브노트는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슬립 증가에 따른 회전 속도 감소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2편에서 슬립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회전 속도 결국에 주파수가 변화하니까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감소하니까 뭐 슬립도 변화하니까 증가하고 결국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2편 개념 영상에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2편에서 설명드렸는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설명드려야 슬립을 설명할 수 있고 슬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회전자는 NS분의 1-S 결국에 주파수 영향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립 회전자와 회전자기의 속도 차이 슬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원리도 간단히 보여준 겁니다. 삼상전원인가 회전자기 발생, 회전자의 유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런 힘에 의해서 유도해서 회전한다. 유도 전류에 의해서 회전한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답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취하고 여러분들의 이론이 정립되면 여러분들의 이론으로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지만 시험장 문제의 변형에 따라서 제 공부한 이론이 접목되면 또 다른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겁니다. 그냥 여담이었고요. 회전자 속도 영향 요소는 슬립을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슬립 S는 NS분의 NS-N 회전자 속도 결국에 이런 인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에 회전자 속도 N은 회전자의 속도, 동기 속도 P는 120F에서 F와 N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F가 감소하니 여러분 회전자 속도도 그러니까 결국에 자꾸 회전자기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60에서 50Hz로 변하니 주파수가 낮아지니 회전자 속도도 어떻게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팬 블로어 펌프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저수조에서 고수조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양수 펌프 모터고, 그래서 높이 H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계적 출력 P는 9.8 QH에서 Q는 유량이고 H는 높이 양정인데, 이 관계식은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고 기계적 출력 P는 N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속도가 감소하면 계산하기 쉽도록 2분의 1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거의 반 감소한다고 하면, 회전자 속도가 바뀌어서 감소한다고 하면 기계적 출력은 3분의 1만큼 감소한다. 이게 이런 것들이 또 나쁘지만 VVF 제어를 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속도를 감소해서 뭐 출력을 제어한다든가, 댐퍼 제어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뭐 또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가 공부한 이론을 서브노트에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역률을 관여하는 거는 당연히 Z죠.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기 때문에 이 Z 영향 요소가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오메가 C입니다. 오메가 L은 2파이 FL, 그쵸? 2파이 FL이 빠졌네요.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하니 유도성 리액턴스가 감소합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감소하니 임피던스 Z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임피던스 Z, 코사인 세타 역률의 영향 요소는 Z분의 R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감소하니까 여러분 역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2편 서브노트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콘덴서에도 영향이 있고 보호개전 시스템에도 영향이 있다. 유도성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인데 제가 공부할 때 이 F 영향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F가 감소하면 용량성 리액턴스도 감소한다.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감소하니 콘덴서 투입했을 때 이제 도립 전류가 증가한다. 그리고 도립 전류가 증가하니까 차단기 온오프 개폐할 때 우리가 개폐 시 투입 시 이상 현상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제가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아크, 스파크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개폐 접점의 영향이고, 콘덴서를 Q를 충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만큼을 충전을 못한다. 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80, 60, 7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주파수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장에서는 좀 더 지금 말했듯이 이제 좀 풀어서 이런 공식들을 더 적용해서 설명을 하겠지요. 보호개전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편에서 영향을 설명드렸을 때 임피던스가, 이거 개념 영상에서도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이 부분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념 영상 2편에서도 임피던스 Z는 그러니까 임피던스 Z, 퍼센트 임피던스 Z는 원래대로 이 단락 전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전원축 임피던스, 케이블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뭐 또 모터가 있으면 그런 임피던스를 해서 그 이탭이나 파워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단락 전류 계산할 때 임피던스 맵을 그리고 임피던스 맵을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퍼센트 Z가 나옵니다. 원래 퍼센트 Z가 100이었는, 원래 퍼센트 Z가 10이었는데 변압기 임피던스 오메가 L 영향 요소 때문에 그게 감소하게 되면 원래 10이 아니라 8, 7, 6. 결국에 낮아지면 퍼센트 Z는 100분의 I 아닙니까? 임피던스가 낮아지니 단락 전류가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저도 서브노트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이 이론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답안지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발표했었죠. 학원 다닐 때 발표도 했었고 스터디언들과도 얘기했을 때 크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던
스터디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답안지를 적어서 냈었고요. 시험 볼 때. 그때 시험 떨어졌었죠. 근데 이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서 좀 실수가 있어서 좀 떨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정리해서 이 문제 굉장히 신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시험장에서 키워드 도출할 때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출렁출렁 거릴 상태 아닙니까? 막 이렇게 공부 암기량이 높아서 굉장히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막 이렇게 막 크로스 매칭되면서 팍팍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좀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거와 80%는 거의 비슷한데 한 20%는 또 좀 더 다르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봐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브노트 3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앞선 2편, 1편을 충분히 공부하고 오신다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려도 이렇게 상당 부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술사를 하나 취득했지만 뭐 시간이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사 취득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도 있고 좀 더 힘들 때도 많아요. 근데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아직 뭐 나이를 떠나서 조금 또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서요.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맨날 놀라고 그러면 처음에 합격하고는 막 재밌게 놀았는데 이것도 좀 지나면 이게 좀 질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 갔던 습관들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렇게 도서 카페인가요? 이렇게 빵도 팔고 커피도 파는 데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빵도 먹으면서 뭐 재밌는 책 읽는 것도 그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굉장히 힐링이 된다는 걸 기술사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또 저도 공부를 좀 다른 분야를 또 공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러분들이 50문제가 정리했으니까 나는 시험에 안 될 거야. 뭐 한 200문제 이상은 정리돼야 합격한다며. 100문제 정리된 사람은 150문제, 200문제 정도는 돼야 200문제 이상 정도는 돼야 뭐 인터넷에 뭐 600문제까지 정리했다는데 건축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250문제 정도 내외에서 대부분 합격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한 2, 30문제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합격합니다. 근데 그 200문제 좀 넘어가는 게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기출문제만 베낀 200문제냐, 내가 이렇게 진짜 기본서도 찾아보고 또 생각도 하면서 정리해서 만든 200문제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거는 후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합격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저 스스로한테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사법고시 합격 수기도 있었고요. 그 기술사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됐거든요. 사람은 체화돼야 된대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도략화된 사람을 뽑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얄팍한 뭐 그냥 암기 뭐 이런 걸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내가 공부한 약속한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냥 합격한다고 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합격해야지 하는 순간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합격 수기 제가 읽은 거는. 그거를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빗대어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 게임,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예를 들면 즐길 때는 재미있는데 그거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도 내가 합격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 마음 먹을 때는 나는 하루에 공부 3시간 하는 사람이야. 하루에 공부 4시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뭐 문제 정리 3개를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문제 3문제 정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시험이 있으면 내가 100문제 정리가 됐던 50문제가 정리됐던 나는 그냥 시험에 충실하게 시험 보는 사람이야. 나는 뭐 꼭 내가 꼭 이번 시험 떨어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나는 이제 평가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시험에 응시하면 여러분 실력이 좀 더 빠르게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얘기고, 내가 문제가 많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좀 그렇게 손 놓지 마시고 시험 때가 되면 최소한 한 30문제 정도만 넘어가면 그 문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시되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더 많겠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하지만 거기에다 막 살을 붙여서 어떻게든 400분 채우고 나오려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 5월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준비해서 전략이 세워서 들어가게 되고, 또 열심히 5월 시험 보면 또 전략을 세워서 8월 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250문제 정도 뭐 이렇게 300문제 정도 정리된 다음부터 시험 볼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정리 완벽하게 됐으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난 합격해야지. 그런 시험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도 또 좋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서비스 팩터하고 뭐 법규 문제, 뭐 고효율 전동기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법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소음과 진동 분야도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기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 제 걸 보고 서비스 팩터 정도 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동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 가득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